지방이 빠지는 순서가 있거든요. 지방의 활성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은 내장이에요. 그래서 얼굴만 빠지고 뱃살은 안 빠지는 사람은 빠지기 때문에 요요 현상 100% 겪는다. 100% 겪을 때 지금보다 더 찔 거다. 맨 먼저 식사요법이 초기 감량에는 우선이에요. 칼로리 안 줄이거나 운동만 해서 살 빼겠다.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운동이라는 거는 장기간의 효과가 더 우수한 거지 단기간에 뺄 때는 먹는 거로 굉장히 잘해야 돼요. 식사요법을 먼저 우선으로 하면서 운동은 지금 당장 축자 달자 운동 해봤자 별 효과가 없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장기간 하는 전략. 그 다음 초기에는 내가 먹는 칼로리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서 칼로리를 줄이느냐. 두 가지 전략이 제일 중요하죠. 아침을 거르고 나면요 점심 때 좀 많이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대단하게 식사를 차려 먹는 게 아니라 빵 한 조각 있잖아요. 빵 한 조각도 그냥 흰빵이나 이런 건 혈당을 빨리 높이니까 혈당을 빨리 높이지 않는 뭐 호밀빵에 우유 한 잔만 드시고 가시든지. 섬유소가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뱃속에 들어오면 포만감도 잘 유발하고 점심 때 생각보다 먹는 양이 줄어요. 섬유소가 파괴되지 않고 잘 넘어가서 대장에 잘 안착을 하면은 거기에 좋은 세균들을 증가시켜요. 프로바이오틱스로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그 프로바이오틱스 아무리 먹더라도 좋은 섬유소가 대장에 없으면은 프로바이오틱스는 다 죽습니다. 대장 가서. 사실은 우리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프로바이오틱스 안 먹더라도 대장에 섬유도를 잘 보내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건강한 세균들을 빨리 늘리게 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섬유소를 또 극단적으로 안 먹고 즙이랑 이거 짜서 먹으면 설탕물 먹는 거 같다고 저는 좀 과하게 이야기하자면 열대 과일은 당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좀 조심하시고 그 섬유소가 충분히 있는 과일을 드시면은 여러 가지로 좋고 아침에 조금 먹어주고 학교나 직장 가시면은 생각보다 점심시간 때 먹는 양이 줄었다는 걸 확 느낄 거예요. 끼니는 되도록이면 드시면 좋은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끼니를 줄일 필요는 없다는 거. 먹을 때 튀기거나 볶은 음식, 기름이 들어가 있는 음식, 짠 음식이 생각보다 비만을 유발합니다. 국물 같은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먹고 나면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을. 혈당을 빨리 높이면은 아무래도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많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지방세포가 분해하는 걸 방해하고 딱 붙잡아 놓고 오히려 지방이 쌓이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최대한 적게 하시는 게 좋아요. 같은 밥 중에 흰쌀밥보다는 작고 흰빵보다는 호밀빵이나 통밀빵, 감자 같은 거 좀 줄이시고 그런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방이 빠지는 순서가 있거든요. 지방의 활성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은 내장이에요. 왜냐하면은 내장은 아드레날린이 수용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필요로 할 때 빨리 분해해도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이 좀 더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하 지방은 에너지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체온 보존의 역할이다. 그래서 같이 다이어트를 제대로 할 경우 내장 지방이 먼저 없어지는데 어떤 분은 내장 지방 하나도 안 없어지고 갑자기 쑥쑥 빠진다. 근데 빠지는 속도가 너무 잘 나온다. 그런 사람은 근육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만 빠지고 뱃살은 안 빠지는 사람은 근육 빠지기 때문에 요요 현상 100% 겪는다. 100% 겪을 때 지금보다 더 찔 거다. 제대로 하시면요. 뱃살이 주느냐를 보면은 좋고요. 뱃살이 좀 빠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상체가 좀 빠져요. 제일 늦게 빠지는 데가 있어요. 여성들이 특히 그런데 아랫배하고 허벅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역할로 해서 그쪽 부분은 늦게 빠져요. 예를 들어 하반부 열량이 한 200칼로리, 250칼로리를 보면은 70kg 되는 건장한 사람이 보고 열량 소모하려면은 테니스를 좀 몇 분 쳐야 될까요? 시작 30분, 20분 정도 쳐야 돼요. 탁구는 1시간이면 사람마다 달라요. 그 몸무게나 거쳐 대장이 다르니까 생각보다 운동에 소모하는 열량이 얼마 안 돼요. 대신에 이 운동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꾸준히 하면은 이 내장 지방부터 태워요. 단기간으로 쫙 운동하는 건 별 효과 없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요법이 좋고요. 똑같이 먹으면서 운동만 계속하면요 몸무게는 늦게 빠질 줄 몰라도 뱃살이 쑥쑥 들어가는 걸 느낄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살이 생각보다 안 빠져요. 먹는 거 똑같이 먹으면.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뱃살은 줄고 있는 겁니다. 뱃살 덜덜 빼놓은 거 가만히 있어도 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효과 있냐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효과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시각처 허가를 받았대요. 시각처에서 허가하는 거는 안전성을 평가한 거지 기능 평가는 다른 문제거든요.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기능 평가를 받았는지 안전성 평가를 받았는지 그거는 반드시 챙겨보셔야 돼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그 혈액을 통해서 혈당하고 지방을 갖다가 에너지원을 쓰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몸무게가 하나도 안 중요하고 체지방의 분포가 중요하고 내장 지방이 중요하고 뱃살이 중요한 거죠.
헬스장 가면 참 좋아요. 헬스장에서 꾸준히만 다닐 수 있으면 최고예요. 헬스장 못 갈 때는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지금 운동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걷기예요. 근데 걷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저 운동량 많아요. 제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근데 왜 안 빠질까?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운동 자체가 불규칙, 그 다음에 산소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고 지방을 태울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모험을 옮기고 쉬었다가 끝나고 나서 또 그 소주 한잔 하시고 뭐 이런 거에 반복되는 일들이었겠죠. 그분은 노동을 하시는 거죠. 무거운 걸 들고 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요. 이 무거운 걸 움직이면서. 그래서 운동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생각보다 지방이 안 타고 운동을 재밌게 해야 돼요. 같은 수영을 하거나 같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재미없게 하시면은 살 안 빠집니다. 내장 지방을 태우고 지방 태우려고 그러면은 중요한 거, 무엇보다도 재미있으면서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일정 시간이 되면은 배가 고파요. 우리 시계가 역할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일정 시간 되면은 위하고 서로 역할을 해서 밥 먹어라 하고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막 그렐린이었니 여러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흔들려 버려요. 수면 시간이 짧으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대사반도 흔들어지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무드에도 영향이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에도 영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적의 시간이 얼마일까 하고 그 다음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모든 연구 결과들이 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7시간에서 9시간 내가 어떨까? 7에서 8시간이 제일 적합할 것 같다. 그러면 10시간 이상 자면 어떻게 되냐? 더 찌더라. 그 다음 6시간 미만으로 자면은 찌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도 비만으로 할수록 깊은 잠을 못 자요.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고도 비만이 많아지면서 그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수면의 질이에요. 잠이라는 거는 왜 자야 되느냐면은 뇌 안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노폐물 청소가 안 되면요, 문제가 크죠. 그 다음날 보면은 비만에도 안 좋지만은 혈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분들은 7에서 9시간 잔다 하더라도 잘 안 빠져요. 깊은 잠을 못 자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되면은 대부분 살을 빼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살부터 먼저 빼보는 게 좋아요. 우울증이 비만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왜냐면 우울에 걸리면은 안 나가고 스트레스 호르몬 잔뜩 나오고 내 식욕 조절 메커니즘이 완전히 흔들려버리고. 왜 그러냐면은 인류의 평생 최고의 스트레스가 뭐냐면 굶어 죽지 않는, 그러니까 식욕 조절하고 정신과적인 문제와 너무나 관련이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비만 환자 치료하다 보면요, 살 빼고 나면요 우울증 약을 줄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살이 빠지는 효과도 있겠지만은 살 빠지기 위해서 아무래도 운동도 하고 생활 습관도 교정하고 이게 같이 있어서 그럴 것 같아.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라죠. 이게 생각보다는 강해서 내가 살쪄서 체중이 올라가 보고 이거 우울증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뭐가 안 빠지고 이럴 때는 우울증이 나의 체중 감량을 방해하고 있지 않냐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같이 받으셔야 돼요. 비만 부분은 많이는 늘고는 있지만은 여러 가지 좋은 수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시중에 너무 비만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이비 치료 뭐 효과 있다 그래서 돈을 무지 많이 써서 어떤 경우는 와서 저한테 우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비만은 운동 식사요법, 생활습관 교육, 환경 개선 이게 우선이고요. 거기에 필요하면 인정된 약, 시간초 허가를 받은 약을 쓰시면은 요즘 웬만한 비만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 엉뚱한 데 눈 돌려서 손해보거나 내 목을 망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